국내에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1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 환자는 총 14,305명이며 현재 82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1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1일 8시 4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격리 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방안, 추석 연휴 해외 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재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방안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역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9만 3천 개로 이들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지자체는 8만 2천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열 체크, 소독, 방역 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발열 체크, 시설 소독 등을 통해 어르신, 아동,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의료기관 방역 지원, 공연장 방역 수칙 준수 등 11,000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생활 밀착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높아진 방역 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온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27개 지자체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52개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을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 실적을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겠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 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 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 단계에서 건물주와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 주소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주소지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 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 취업, 재해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 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천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 심사 진행 단계, 체류 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재입국 시 난민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 편성으로 7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4월부터 매월 계산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늘 1,073억 원이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됩니다. 이번 4차 계산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총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매월 계산금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시군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별도 할 예정입니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 심사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 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실 보상과 각종 재정 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름 휴가객들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여러 가족들이 함께한 캠핑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여름 휴가 기간 중 산발적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와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의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종교 행사와 각종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단체 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방역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